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이 판단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셔야 합니다. 영업비밀 가처분은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범죄의 판을 바꾸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쌓아온 거래처가 끊기고 우리 기술을 뺏긴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대표님들 입장에서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형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빼앗길 것 같으니 당장이라도 공장문을 닫게 하고 판매를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형사보다 가처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이 판단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대표님들이 가처분에 매달리는지, 그리고 왜 섣부른 가처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가처분을 가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처분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죠. 그 사이 경쟁사는 우리 기술을 쓰고 거래처를 빼앗고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판매를 즉시 멈추게 하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 사실상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처럼 느끼는 겁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 고소가 복수라면 가처분은 생존이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업비밀 사건을 많이 맡아보면서 늘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가처분은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침해자로 지목된 쪽을 대리한 가처분 사건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피해 회사가 가처분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실제로 멈추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상대 회사의 공장과 영업을 멈추게 하는 결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단계에서도 상당히 강한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고요. 정황상 저쪽이 가져간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자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출이 됐고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영업비밀 가처분은 생각처럼 빨리 끝나는 절차도 사실 아닙니다. 서면 공방이 반복되다 보면 몇 달이 훌쩍 지나가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잠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을 인용받으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없이도 상대방이 우리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사용했다는 점이 좀 설득력 있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심증은 강한데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핵심 인력이 퇴사했고 갑자기 거래처가 흔들리고 비슷한 제품이 바로 나왔으니 대표님 입장에서 거의 확신이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그 확신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빼앗았는지, USB 기록이나 메일 로그 기록, 접근 기록, CCTV, 포렌식 자료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민사가처분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까지 가처분 단계에서 먼저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 증거 부족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대표님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처분은 한 번 져도 다시 하면 되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처분을 갖다가 기각이 되면 그 결과가 형사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도 결국 법원이 이미 한번 검토한 판단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을 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사건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 판단은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기업이 의혹이 앞서가지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먼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패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 형사재판에서도 저는 근로자 측을 대리해 이미 가처분해서
영업비밀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즉, 처음 던진 가처분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무조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가처분을 해야 할까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 손에 상대방의 반출과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가처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만 있고 핵심 증거가 부족하다면 섣부른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우리 쪽 사건만 좀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처분보다 먼저 정교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물증을 확보한 다음 가처분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서가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회사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하다고 바로 가처분부터 던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가장 강한 타이밍에 가처분을 가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장을 멈추고 싶고 판매를 중단시키고 싶고 회사부터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하고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사건은 먼저 움직인다고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먼저 할지, 어떤 카드부터 꺼낼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갈지, 고소로 증거를 확보한 뒤 들어갈지 그 순서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잘못 던진 가처분 한 번이 오히려 형사사건까지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거나 지금 어떤 절차부터 들어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1551-051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였습니다.